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발언의 여파로 집중 포화를 맞으며 엄청난 매출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 군데나 점포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탈피하기 위해 유니클로는 최근 두 가지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세일 행사와 무료 증정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유니클로는 대표 상품들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진행하며 매출 상승을 노렸습니다. 그 후 11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오프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만 장의 히트텍을 구입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로 증정하는 유니클로 겨울 감사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한국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반감을 가지며 히스테릭하게 구는 것은 일본인이 열등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며 유니클로의 이미지 쇄신을 빼하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가 펼친 이와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법은 일견 먹혀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니클로 겨울 감사제 기간 동안 일부 매장에는 공짜 히트텍을 얻기 위한 고객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유니클로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전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공개한 국내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매출은 10월, 11월 양월간 전년도 대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세일 행사를 진행했던 10월 매출액은 196억 원으로 전년도에 590억에 비해 66.7% 감소했고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매출액은 206억 원으로 전년도에 564억 원에 비해 63.5% 감소했습니다. 특히 무료 히트텍 증정 행사 기간인 11월 15일에서 20일간의 매출은 전년 대비 69.6%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국내 토종 브랜드인 탑10, 스파우 등의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유니클로의 히트텍 증정 행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발열 내에 20만 장 증정 행사를 진행했던 탑10의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28.3%나 증가했습니다. 유니클로 히트텍 행사 기간이었던 1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127%의 매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토종 브랜드인 스파우 역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9.1%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산 에너지, 서비스 등을 총 200빌리언 달러, 하나로 232조 원 규모를 사겠다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20년이나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3,5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는 미국의 세계 2위 은행 JP 모건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중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미국이든 어떤 나라건 상관없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지분 100%를 가지고 증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고,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시티은행 그룹이 내년에 100% 독자 지분을 가진 증권사를 중국에 세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꺼려했던 금융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이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관세 폭탄만 유예해주는 일종의 휴전 관계를 예상했는데, 이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도 상당히 놀라운 진전인데 이번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프라이즈급 전화를 하게 됩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특별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화통신이 공개한 이 전화통화의 일부 내용을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협정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것 이라며 미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듣기에 상당히 껄끄러울 만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죠. 중국 내정 간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우려의 뜻을 전했는데, 최근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것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 백악관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시작한 것을 대놓고 항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시 주석과 나는 거대한 무역 협상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정식 서명이 준비되고 있고 중국과 홍콩의 문제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시진핑과 대화를 나눈 후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트윗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가 않죠. 오히려 일본에게는 매우 심각한 분위기라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의 외교 판단 오류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한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아베 총리가 미국에 퍼주기 외교를 했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계신데요. 최근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정확한 팩트
보고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직접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고, 제목도 미일 무역협정 사실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일본으로 수입되는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90% 이상을 면세 또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한다. 미국산 신선 또는 냉동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이에 포함되고,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크랜베리, 옥수수, 브로콜리 등의 관세는 지금 즉시 철폐한다. 일본이 그토록 요구하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본과 실무 협상을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 이라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따라서 사실 농산물이 이번 미일 무역 협상의 핵심이 되어버렸는데, 미국도 미국이 수입하는 일부 일본산 농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 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국민들의 분노세포를 깨우고 있는 퍼주기 외교의 끝판왕 수준인데요.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 규모를 보시면 옥수수만 1년에 2조 5천억 원을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콩, 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모두 합산하면 10조 원에 근접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너무 작아서 글씨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구석에 보이는 형광색 부분이 바로 식품인데, 진짜 많이 쳐줘도 전체 수출의 0.75%, 즉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 규모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 해서 비디오, 음악, 전자책, 소프트웨어, 게임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였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전에나 야후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지 지금은 74% 이상의 일본인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바로 구글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디지털 관세, 일명 구글세를 부과하며 애플로부터만 5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받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일본은 이런 미국 IT 기업들이 일본에서 얼마를 벌건 상관없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미국에 내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본은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일본 내 카지노 스캔들이 터지면서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가 중국 기업 500.com을 집중 수사에 나서면서 중일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최근 해외 투자가 빠르게 빠져나가며 GDP 급락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중국인데, 이러한 곳에 9조 5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공식화한 삼성과 중국 최대 규모의 투자 전문 회사와 1조 원 규모의 합작 펀드를 조성한 SK의 나라 한국과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며 중국과의 마찰을 불사하는 일본 중에서 어느 쪽과 중국이 우호적인 협상을 할지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겠죠. 1년에 일본이 수출하는 총 규모가 700빌리언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 하나로 807조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이 굴복 외교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있죠. 물론 일본이 미국과 단순히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분야와 방위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중국과의 외교를 망쳐버렸으니 이제는 일본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 비상시적인 수출 규제를 시작한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갑작스럽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서 바로 어제 2018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통상장관 양자 환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산성이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한국의 핵심 수입처였던 삼성전자가 벨기에의 아이맥을 통해 우회 수입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 일본이 자신들의 기업을 살리려고 규제를 푼 것 아니냐는 강력한 비난을 받은 직후인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역대급 폭락세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인 관광객 상승세도 마법처럼 10월부터 뚝 떨어져 일본 관광업계가 비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될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데다가 최근 영국, 중미 5개국, 동남아 국가들과 체결한 FTA들을 보시면 최애국이라는 대우까지 받게 되었고, 대부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혹은 단계적 철폐를 얻어내는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그대로 지켜내 한국산 농산물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